아이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 그치. 엄마, 나 오늘 어떤 누나 가슴에 계속 눈길이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부모가 너 어디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 음. 어디서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 해? 내가 늘 우리 아이 성교육 문제로 한번 강의하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참고로 성교육 전문가 아니다. 알지. 그래서 많은 정보와 지식과 뭐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면 성교육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오늘 어떤 결로 강의를 하고 싶냐면 동네 언니와 함께 고민을 나눈다, 함께 재미난 수다를 떤다, 이런 느낌으로 내 강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오늘은 사례를 설명하다 보니 조금 야한 이야기도 나오고 욕도 조금 나올 거야. 그래서 아이와 함께 시청하고 계신다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 영상이다, 아이 재워놓고 들어주시라, 이런 부탁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했잖아. 유치원에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들의 성교육은 의무야.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도 성교육을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부모님들을 모시고 부모교육 강사님을 초청해서 연수를 준비하기도 했고, 아니면 내가 어머니들을 모시고 교육청으로 이동을 해서 전문가 선생님들께 연수를 듣는 시간도 1년에 한 번씩 꼭 마련을 했어. 그래서 나는 약간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약간 기동량한 거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재미난 수다 한 판 떨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거든. 재밌겠네.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6살 여자아이의 부모님이셨어. 우리 성교육 강사님에게 엄마가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선생님, 저희 아이가 계속 엄마, 아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더라.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아, 드디어 이런 질문 나도 받는구나. 난 마음에 준비하고 있었어. 엄마들이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하는 걸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 본인이 준비를 하셨대. 공부를 하셨대. 그래서 성교육 강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셨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너무 충격적이라서 나 아직도 기억이 나. 강사님, 이거 거짓말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숨기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줘야 된다는 걸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줬냐면, 엄마 다리 사이에는 이런 구멍이 있어. 그러면서 엄마가 진짜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멍을 만드셔. 그리고 아빠 다리 사이에는 이렇게 고추가 있어. 내 표현 아니고 그 엄마가 하셨던 말씀 내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아빠 사이에 있는 고추가 엄마 다리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 아기가 만들어져, 이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야. 에이. 아, 진짜 그렇게 발표를 하신가 동시에 나도 옆에서 빵 터지고, 옆에서 같이 듣던 다른 엄마들 이렇게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빵 터졌었던 기억이 나. 그런데 강사님의 반응이 더 웃겼어. 그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기억이 너무 많이 나. 그 강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이 시기 때 아이들을 왜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보냐는 거야. 우리는 아이들이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 라는 질문을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그 아이들도 왜 이런 방향성으로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그래서 영유아기 시기에 성교육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20살 이후에 성년이 됐었을 때 부모 교육은 다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성적인 의미의 궁금증이 아닐 거라는 전제하에 생명에 대한 존중성을 바탕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이게 뭔가 성행위에 대한 것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 그러면서 그때 해주셨던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았어. 뭐? 이 시기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이런 구멍 속에 들어간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간사 배책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
내가 늘 지안이에게 이걸로 스토리텔링 해줬잖아. 간섭의 책은 무엇이냐? 간섭의 책만 알고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성개념을 배울 수 있다. 자, 간섭의 책은 관심, 사랑? 사랑, 어. 배려, 책임, 관심, 사랑, 배려, 책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영유아기 시기의 성교육의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 아이들에게 어떻게 들려줄 수 있냐면 우리 부부들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지안아, 엄마 아빠랑 롯데리아 앞에서 만났거든? 그런데 멀리서 아빠가 걸어오는데 아빠가 너무 멋있는 거야. 엄마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살짝 관심이 가더라. 사랑의 시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 관심이 가더라. 그래서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궁금해야 돼. 저 사람은 뭘 좋아하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엄마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더니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어.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함을 가진다는 건 관심이고 그게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관심 없이 바로 사랑은 일회성인 것이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 사실. 맞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사랑을 하게 되었어. 사랑을 하면 서로 안고 싶거든. 손잡고 싶어. 스킨십 하고 싶고 엄마가 너 이렇게 뽀뽀하듯이 아빠에게 뽀뽀를 하고 싶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스킨십을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 뭘까?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늘 엄마는 아빠를 안고 싶은데 아빠는 오늘 기분이 별로라서 엄마를 안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 그랬을 때 나 오늘은 별론데? 라고 말했을 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배려하는 사랑이야. 서로의 기분 상태를 보고 지금 몸 컨디션을 보면서 배려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자,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 속에서 사랑을 하면 아기가 태어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뭐지? 그게 뭘까? 바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야. 책임이 없이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도 사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배려 속에서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지안이를 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가 너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을까 하는 자신이 없었거든. 맞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처음 되는 엄마 아빠도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어떻게 하면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엄마 아빠는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바로 책임이야. 맞아. 지금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난 아직 학생인 거야. 그런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해버렸다. 아니면 엄마가 여자라면 내가 임신을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아기 낳는 것이 행복일까? 축복일까? 감사일까? 환영받지 못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는 미성숙한 상태야. 그럼 이 아이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는 책임감이 생겼을 때, 이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너를 만나고 싶었어. 그렇게 엄마 아빠는 관심을 가졌고 사랑했고 배려 속에서 사랑을 했는데 책임감을 지닐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너를 가졌어. 그래서 지안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잘 자라고 있지? 맞지. 이렇게 아기들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영유아기 시기 때. 영유아 시기 때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행위에 대한 성교육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방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게 몇 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이후에는 아이들이 성에 대한 행위에 관심을 가진대.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에는 조금 더 적나라하게 진짜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이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 있지. 엄마, 나 오늘 어떤 누나 가슴에 계속 눈길이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있지.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부모가 너 어디서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 어디서 그렇게 음흉한 생각을 해? 또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너 한 번만 더 그런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내몰았어. 이 아이는 앞으로 부모님 앞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까 꺼내지 않을까? 절대 안 하겠지. 절대로 꺼내지 않아. 절대로 꺼내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적 호기심이 사라진 걸까? 아니? 아니야.
음지로 숨은 거야. 그렇지. 성에 대한 이야기는 부모님 앞에서 양지로 꺼낼 수 있어야 된다고. 햇살이 드는 곳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아이로 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의 성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와. 그래서 동성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아빠, 나 요즘 누나들 가슴에 눈길이 간다. 만일에 이렇게 우리 지안이가 이야기를 한다. 그럼 남편 뭐라고 이야기해 줄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런 생각해?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나도 옛날에 그렇게 관심 갔어. 그렇지. 아빠도 예전에 눈길 갔어. 그거 남자로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맞아. 자, 이렇게 공감을 받았을 때 이 아이는 성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야. 죄책감이 없이는 어떨까? 드러내겠지. 드러낼 수 있어야 해.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아이에게 정말 건강한 성 가치관을 알려줄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어릴 때는 못 드러냈거든. 그래서 사실 조금은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그래서 너희 누구들끼리 해결했니? 친구들끼리. 친구들, 또래 지향성을 가진 친구들끼리 해결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포르노서 그 잘못된 영상이 사실 저런 성관계는 없어. 없지. 라고 말해주는 어른이 있었니?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본인이 가정 속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서 그 영상을 본 아이들은 스스로 아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가치 판단을 하기에는 미성숙한 아이들도 있을 거잖아. 맞아. 그런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성숙한 어른이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버리면 이제 성범죄자로 잘못된 성인식을 가져서 이런 잘못된 영상도 찍고 공유하고 퍼뜨리고 하는 성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드러낼 수 있게 해줘라. 그런데 마냥 다 드러나는 걸 다 들어주라고? 아빠 나 저 여자 가슴 만지고 싶더라. 아빠 그래서 나 안아버리고 싶더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래 해봐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을 거잖아. 그렇지. 아이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공감은 해주되 어떻게 해주어라? 드러낸 아이에게 제대로 된 성 가치관에 대해서 성숙한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지안아, 눈길 갈 수 있지. 아빠도 그랬어. 자, 공감해 준 후에.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로 가슴을 만져보는 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범죄일 수 있다는 거야. 조절할 수 있지? 참아낼 수 있지? 우리 인간은 참아낼 수 있어. 우리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을 이겨낼 수 있거든. 이성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빠, 나 오늘 저 누나 가슴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했어. 만져보는 건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고 만지는 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가 그런데 나는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거야. 그때 부모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냐면 아, 지안아, 생각할 수 있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죄야. 왜냐면 마음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엄마도 가끔씩 TV에 나오는 현빈 보면 그 아저씨 유부남이거든? 그럼 엄마는 유부녀야. 그런데 저 현빈 아저씨 보면 아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엄마가 아빠 놔두고 바람 피는 거니? 아니잖아. 엄마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은 무죄라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현빈이랑 바람은 피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지. 그거는 유죄야. 생각은 무죄. 하지만 행위를 하는 건 유죄야. 맞지. 그러니까 저 누나 가슴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건 무죄야. 그런데 그 누나에게 가서 강제로 만져보는 건 유죄라는 거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게 부모 교육이어야 된다. 부모가 알려줄 수 있는 성교육의 방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눈 어떤 아이의 사례를 내가 또 들었어. 뭐? 이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와 함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나누었대. 그래서 하루는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더래. 참고로 이 아이가 전교 1등 하는 아이였대. 전교 1등인데 다른 학교의 전교 1등 여자아이와 소개팅을 하게 된 거야. 요즘 중학생들 그렇게 한대 남편.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전교 1등을 범생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지. 모범생. 이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없었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성에 관심도 많대. 이게 요즘 아이들이래. 인정해야 된대. 그래서 전교 1등을 하는데 저 건너편 여자 중학교에 전교 1등 여자아이에게 소개팅 자리가 들어왔대. 그래서 둘이 만났대. 근데 둘 다 똑똑한 친구들끼리 서로 대화가 통했나 봐. 그래서 이 남자아이도 이 여자아이가 좀 매력이 느껴졌는 거야. 그리고 둘이서 꽤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같이 노래방도 갔대.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여자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는데? 너는 나랑 섹스할래? 엥? 진짜 이렇게 물었대. 이거 실제 사례야. 이 남자아이가 네.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자아이가 먼저 제안을 했대. 요즘 여자들이 조금 더 빠르던 남자들보다. 와. 나 이것도 좀 놀랐어. 아. 그런데 이 남자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니? 그걸 또 자기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대. 뭐라고 했지? 엄마, 아빠. 나 사실 걔랑 대화도 잘 통하고 걔 얼굴도 예쁘더라고. 그래서 나 관심이 가더라. 응. 그래서 나 저 아이랑은 사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 응. 관심도 가고 사랑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더라. 그리고 나 배려하면서 저 아이랑 만남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나 거절했다. 왜? 왜냐면 나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와. 그 여자아이에게 똑같이 말했대. 나 너 예쁘거든? 난 너랑 대화도 잘 돼서 너한테 관심 있어. 그래서 나 너랑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네가 말한 섹스 배려하면서도 나 할 자신 있어. 배려 속에 할 수 있다고. 내 가방에 콘돔도 있어. 우리 엄마가 사줘. 왜냐면 이 아이는 부모랑 양지 속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아이라고 하더라고. 이거 우리 성교육 선생님이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거야. 그런데 나 오늘 너랑 섹스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나 지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나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나이 할래.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겁나 멋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듣던 우리 아줌마들 멋있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그 대사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 우리 아들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아이와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대.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이 들려주신 사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중학생 여자아이였는데 임신을 한 거야. 몇 살 때 했게? 중학교 1학년 때. 아이고야. 14살에 몇 살이랑 18살 오빠랑 임신을 한 거야. 그랬는데 그 오빠는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이 아이는 이제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놓으니 집을 나온 거야. 그래서 어떤 쉼터 같은 데서 지내고 있는 아이를 인터뷰를 하시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아이에게 물었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성이 싫대. 관계가 싫대. 재미도 없고 좋은지도 모르겠대. 그 이상하잖아.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린 나이에 임신한 아이들은 발라당 까져가지고 벌써부터 성에 눈을 떠가지고 남자 좋아해가지고 왜 이렇게 의뢰 생각하기 쉽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대. 성이 싫었고 재미없었고 흥미도 없었고 하기도 싫었대. 그런데 왜 임신했니? 왜 임신했을까? 그냥 오빠가 좋아서? 내가 거절하면 저 오빠가 나를 싫어할 거야. 저 오빠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까. 거절을 하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아이들은 내 몸에서 또 다른 소중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을 안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를 지켜낼 수 있대. 성은 그 사람이 성숙한 만큼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 내가 성숙한 만큼,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은 것만큼 우리는 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거야. 남자들 중에서 내 씨앗이 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은 반드시 피임을 한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남자들은 내 몸에서 나오는 이 씨앗도 이 생명도 소중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피임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쾌락에만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데. 근데 여자들은 어떤지 아니 남편?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피임을 철저하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대. 남자의 쾌락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몸도 중요하다는 걸 안대. 그래서 피임의 대상은 누구여야 되는지 아니?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래 남자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 무조건 피임은 남자가 할 수 있어야 된대. 여자들이 먹는 경구 피임약 같은 거, 이 먹는 피임약 있지.
당장에는 부작용 없어요라고 선전하지. 그런데 30년 후에, 40년 후에 어떤 부작용이 낼지는 아직까지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야. 그랬을 때 먹는 피임약보다 남자가 피임을 하는 게 우선이래. 그런데 20살 이후에 성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하자 남자들이 본인들의 쾌감에 의해서 피임인 콘돔을 안 하고 싶어 한대. 그래서 여자에게 요구한다는 거야.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오늘 배란 일이야. 절대로 콘돔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남자가 오늘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게 남편? 거절해야지. 거절해야 된대. 그런데 여자들이 어떻게 거절하는지 아니? 어떻게? 콘돔 없이 안 돼, 오빠. 나 너무 애교 잘 못 부려가지고 지금 좀 흉내를 잘 못 내겠대. 오빠 콘돔 없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애교 부린다고 생각한대.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 남자는 이성을 잃은 상태인 거야. 아. 본능에 충실한 상태인 거야. 왜냐면 지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여자의 오빠 피임 없이 싫어라는 말이 그냥 애교로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성을 잃고 본능에만 충실해져 있는 남자에게는 찬물을 탁 끼얹을 수 있어야 된대. 어떻게 끼얹어야 된다고 성교육 선생님 가르쳐 주셨는지 아니? 어떻게? 지금 요 미쳐 있는 남자들에게 딱 찬물을 끼얹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욕을 해야 돼. 진짜 배웠어. 이 스킬을 내가 배웠어. 진짜. 콘돔 하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된대. 아니 이렇게 해야지 남자들이 정신을 차린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 딸을 가진 엄마들은 이제 이 대사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성교육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죠? 정신이 번쩍 드네. 정신이 번쩍 든대.